제 엄마는 항상 일찍이 잠에 빠져 있는 새벽 시간에 일어나셔서 시장으로 나가십니다. 어둠 속에서 푹 자는 나의 세계와는 정반대의 세계인데요. 항상 부지런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과 제 엄마를 모두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라고 칭해요. 엄마가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와야만 하는데 그때가 커다란 빌딩들 너머로 해가 떠오르는 아침 시간입니다. 학교에 갈 준비를 하면서 잠든 엄마를 이불 속에서 웅크린 채 보게 되면서 안타까운 표정을 짓게 되죠. 이런 모습의 엄마를 보는 것이요. 늘 남들보다 일찍 시작하는 하루인지 남들보다 늦게 끝나는 하루인지 모를 정도로 녹초 마냥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떤 때는 얼굴이 아니라 뒤통수만 보아도 엄마의 지친 표정이 눈에 보이기도 했습니다. 딸이 학교에 가는 소리도 듣지 못해 잠에 빠진 엄마는 늘 저에게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빌라들이 모여있는 단지 모퉁이에서 작은 횟집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손님이 북적이진 않았지만 동네에서는 오가는 사람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늘 함께 지키던 우리 가족은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서로를 늘 다정했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가족으로 자라왔던 환경에서 살아온 저는 불행한 일들에 대해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작은 트럭으로 폐감을 싣는 일을 하셨습니다. 일하기보다는 가게에 머물러 계시는 시간이 더 많으셨지만 아버지는 항상 끌어다니는 트럭을 소중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도로에 나가는 모습은 흔치 않았는데 그 순간 하늘이 정말 냉담했죠. 그런 짧은 시간 내내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절감되고 단 한 번도 아빠가 도로에 나가는 것을 허락해주지 않은 것이 어찌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트럭과 다른 차량 사이에 충돌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 현장에서 운전사와 아버지가 사망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죽음은 정말 이상했어요. 실감이 전혀 들지 않았거든요. 아빠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서로 전화를 나누며 먹은 점심 메뉴에 대해 이야기했던 기억이 생생한 때였습니다. 통화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빠를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아빠를 그대로 보내기 싫어서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더 힘든 것은 저 자신보다 더 힘든 시련을 겪는 엄마를 지켜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때가 진짜로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었어요.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는지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빠를 잃은 충격과 그 뒤의 아픔으로 인해 기억을 잃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모른 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기억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엄마 곁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가만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멈춰있는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엄마였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찾아온 물질적인 어려움과 고등학생 딸을 챙겨야 한다는 엄마의 심리적 압박 때문에 결국 우리가 운영하던 횟집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면서 밤새워 울던 엄마의 얼굴이 부어있는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도 나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죠. 그저 바보같이 동네에 나쁜 소문이 돌아서 안 된다며 방을 내주라고 할 뿐이었어요. 갑자기 방을 내달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 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전세를 더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을 것만 같은 마음으로 하루를 겨우 연명하는 제 두 사람에게 보금자리까지 빼앗으려는 사람들, 무슨 소문이죠? 정말 몰랐어요. 민정이 아빠가 사고를 냈다는 소문이 동네에서 멀쩡한 남정네가 둘이나 순식간에 죽어나갔는데 사람들 입에 안 오를 리가 있나요? 나도 민정이 엄마가 힘든 거니까 이런 말이 정말 내키지 않았는데 이제 안 되겠어요. 그냥 2달간 사람들 상하에 내가 못 살겠어 정말 미안해요. 나는 그래도 몇 달 동안 민정이 엄마 사정 봐주려고 정말 애썼는데 이제 민정이 엄마가 내 사정 좀 봐주면 안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문과 턱없는 전세금이 인상되어서 집을 정리하던 중 엄마가 동네에 남아있는 것 전부를 팔았다고 하면서 저를 데리고 이사 준비를 시작했고 이사를 하게 된 곳은 새벽시장 근처의 동네였습니다. 엄마는 자신 있던 것은 생선 손질과 손님들 앞에서 장사하는 것뿐이었는데
그렇게 새벽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능을 앞둔 상황에서 학교를 옮길 수 없었기 때문에 예전에 살던 동네나 그리 멀지 않은 동네에서 새로운 집을 구해준 엄마 덕분에 공부 환경에 큰 변화 없이 수능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의 빈자리와 그로 인한 혼자만의 삶이 엄마와 저 두 사람에게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어머니의 고답함이 어려운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엄마를 보며 더 필사적으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어떤 딸이 되어야 엄마를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떤 장래 희망을 가져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보다 더 자주 했던 고민이었습니다. 우선 저는 학교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공부를 열심히 잘해 좋은 대학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기다림던 수능 날이 왔습니다. 뉴스나 각종 방송, 가게들은 수능을 응원하는 메시지들로 가득했어요. 수능을 보는 저는 크게 실감이 안 났던 11월, 마음속에는 오직 시간이 빨리 지나 엄마 대신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거운 마음으로 눈을 뜬 수능 당일 아침 매일 아침 나갈 준비를 하는 그때마다 늘 자는 엄마께서 쉽게 잠들지 못하고 주방을 서성였습니다. 수능 전날 새벽은 보통보다 더 추워서 힘들고 지칠 텐데 엄마, 아침 안 챙겨줘도 돼요? 내가 아침 먹으면 졸려서 그냥 들어가서 주무세요.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인데 밥은 먹고 가야 되겠죠? 괜찮다니까. 어제 너무 추워서 더 힘드셨을 텐데 빨리 따뜻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세요. 엄마. 방으로 들어가서 빨리 주무시라는 제 말도 소용이 없었어요. 사실 엄마의 속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아는 저희 엄마는 시험 보는 딸을 빈속으로 보내기 싫어하셨다. 고집을 피우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행여 정말 피곤한 몸으로라도 밥을 차리실까 하고 옷을 빠르게 입고 집을 나섰다. 순식간에 집을 나서는 와중에도 엄마는 안절부절하며 문을 나서는 나를 붙잡으셨다. 민정아, 밥이가 부담스러우면 우유라도 한 잔 마시고 나가 하고 현관을 나갈 제 길을 가로막은 엄마는 물컵을 가득 채운 우유를 내밀었다. 들썩들썩 따뜻하게 데워진 우유를 마신 후에는 자양강장제를 들이부은 듯 체력이 샘솟는 기분이 들었다. 엄마의 사랑이 담긴 우유를 마신 거였다. 잔에 힘을 내어 나와 보니 오늘 시험이 굉장히 잘 풀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유 한 컵을 마시고 웃었지만 엄마는 마음이 편치 않으시더군요. 영표정이 좋지 못하셨어요. 엄마, 나 힘을 내. 오늘 시험 무척 잘 볼 것 같아요. 걱정 말고 푹 주무시고 이따 점심때 전화 드릴게요. 죄송해요. 엄마, 너의 수능 시험 날에 아침을 챙겨주지 못하고 도시락도 준비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괜찮아요. 원래 내가 뭘 넣어야 할지 소개가 필요하면 책상에 잘못 앉을 테니까 시험 치는 날에는 속을 공부한 내용으로만 꽉 채워야 한다는 거니까. 얼른 들어가. 난 늦을 것 같아. 알았어. 어서 가. 차 조심하고 쉽게 놓을 수 없는 손을 가진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말씀드리던 중 먼저 등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화가 길어지자마자 눈물이 튀어나올 뻔 했었거든요. 혹시 제 눈물을 보시거나 하는 마음에 더 상처를 받겠다 싶어서 서둘러 돌아섰습니다. 집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골목으로 들어서자 오다다 하며 누군가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아,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이 추운 겨울날 겉옷을 입지 않고 맨발에 슬리퍼 찬 상태로 손에 지폐를 쥔 채로 뛰어오시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엄마, 왜요? 시험장까지만 엄마랑 같이 가는 길에 김밥이라도 사서 들여보내야지. 나는 저번에 받은 용돈도 있는데 왜 이러고 추운데 잠바도 안 입어? 그래도 엄마가 더 좋은 걸 못 해줘서 미안해 우리 딸아. 얼른 가자. 뭐가 미안해 계속 안 돼? 그럼 엄마는 들어가서 옷이라도 입고 나와. 양말도 신고 오늘 추워서 감기 걸릴까 해? 현재 엄마는 좀 그렇지. 그럼 잠깐만 여기서 기다릴래 엄마. 얼른 옷 입고 나올게. 응, 감기 걸리면 진짜 곤란하다. 가수 옷 입고 나와서 시간은 많으니까 천천히 입고 나와. 알겠어. 조금만 기다려. 괜찮다고만 하다가 알겠다고 하는데. 대답이 마음에 들었는지 엄마는 기꺼이 옷을 입고 다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와는 달리 한층 밝은 표정을 지으신 엄마의 모습을 보며 나 또한 기분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그냥 밥을 해주신다고 할 때 진작 먹고 나왔어야 했나 싶네요. 괜히 제가 고집을 부린 나 때문에 추운 날 엄마를 밖으로 불러내어 당신의 입덕에 대해 살짝 후회하며 쪼그려 앉아서 바쁘게 나오느라 땀을 흘리며 운동화 끈을 풀어맨처럼 묶고 있었는데 먼 거리에서 겨울 잠바를 입고 다가오시는 엄마를 발견했어요. 민정아, 엄마가 잠바를 입었어? 천천히 와 뛰지 말라고 했지만 엄마는 끝까지 뛰어오시며 내가 신발끈을 마저 매고 있던 것을 지켜보며 고개를 숙여 묻고 있었습니다. 정말 찰나의 그 순간 게이콩 하는 큰 소리와 함께 엄마가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골목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그대로 엄마와 부딪힌 것이었어요. 깜짝 놀라 한 걸음에 달려가지도 못하고 굳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 꿈인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 정도였어요. 엄마와 부딪혀 함께 넘어졌던 오토바이에서 어려 보이는 남자 한 명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엄마께 달려가는 것을 보고서야 꿈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제가 정신없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른 병원에. 어디서 눈을 두고 다니고 계신 건가요? 엄마, 괜찮아요. 엄마, 엄마. 민정아, 엄마 괜찮아. 너 얼른 가봐. 이거 가져가. 엄마는 피를 철철 흘리는 와중에도 제 손에 지갑을 쥐어주시며 얼른 가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짜증이 치밀어 엄마에게 화를 냈어요. 엄마,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빨리 119를 안 부르고. 아니요, 죄송합니다. 당신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예요. 엄마, 지금 피가 많이 나고 있어. 엄마, 괜찮다니까. 혼자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어. 진짜 괜찮다니까 얼른 가요. 응, 엄마는 계속해서 괜찮다는 말을 되풀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엄마의 모습은 전혀 괜찮지 않아 보였어요. 많은 양의 피가 엄마의 땀에 물들었고 저는 미칠 것 같은 두려움과 가슴이 찢기는 걱정으로 엄마 곁에서 한 발자국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시험장으로 가길 바라셨지만 저는 가지 않았어요. 제가 아니라 세상 어떤 딸이던 간에 자신의 엄마가 이런 상황에서 그 수능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닐까요? 엄마를 달래고 걱정 소리로 울부짖던 목소리로 사고를 낸 사람을 다그치는 도중에도 모든 게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희망을 놓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잠시 후 신고를 받은 경찰과 119 구조대가 도착했고 요란한 소리에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죄송한데요. 우리 딸이 오늘 수능을 보아야 하는데 이렇게 된 제가요. 우리 딸부터 먼저 시험장까지 차를 몰고 가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때문에 많이 늦었을 것 같아요. 엄마로서 부탁드립니다. 경찰관이 얼굴을 보자마자 한마디 꺼낸 것은 엄마의 말을 듣고 경찰관 한 분은 제게 모르는 분이셨어요. 끝까지 재수능 시험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엄마였습니다. 마음이 미칠 듯이 안정을 찾아 경찰차에 올랐어요. 시험 잘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어머니,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찰관은 창문을 열어주셨고 쉽게 물러나지 않는 채로 입대신 엄마는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딸아, 걱정 말고 오늘 잘하렴, 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제 모습에 답답함을 느끼는 듯했어요. 경찰관은 한숨을 쉬며 차를 출발하셨고 차가 출발함과 동시에 실려있는 엄마의 모습이 사이드미러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시험장까지는 20분 거리이며 시험을 마치고 나오면 6시가 될 것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픈 몸으로 혼자 병원에 계실 엄마를 생각하니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엄마가 아닌 수능 시험을 선택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나는 경찰관에게 다시 부탁했습니다. 경찰 아저씨, 제 엄마가 걱정돼서 도저히 시험을 볼 수 없어요. 제 엄마가 많이 다치셨어요. 제가 바래다 주려던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요. 그러나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학생은 정말 많이 엄마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 부탁하신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학생은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후회는 저가 엄마 대신 시험장으로 가면서 할 것 같아요. 아니,
이미 지금 그러고 있어요. 처음부터 함께 갔으면, 처음부터 엄마가 아침밥을 차려주겠다고 했을 때 먹고 나왔으면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너무 후회돼요. 아저씨, 무엇보다 세상의 가족이라고는 엄마와 저 둘뿐인데 지금 제가 아니면 엄마 곁에 있어줄 사람이 없어요. 울지 마세요. 학생의 마음이 그렇다면 병원으로 가야 할 것이고 수능은 내년에도 있고 후년에도 있으니 지금은 어머니 곁에 가족이 필요한 것이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경찰관 아저씨도 처음에는 저를 말리셨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는 기꺼이 차를 돌려주셨습니다. 제 탓으로 인해 너무나 번거로우셨을 텐데 죄송했지만 그때는 머릿속이 엄마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수능 시험장으로 가던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병원까지 바래다 주신 경찰관 아저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수차례 전하고 응급실로 들어섰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빠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누구보다 강해져야 하는 것은 제 자신이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엄마의 모습은 제 앞에서 보인 모습과는 달리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평범한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 보는 고통에 울부짖는 엄마에게 두려움을 뒤로하고 닦았어요. 시험장으로 가지 않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온 저를 발견한 엄마는 결국 소리를 질러셨어요. 조민정, 너 여기 왜 왔어? 엄마, 나 시험 그냥 다음에 쳐? 사실 공부 다 못했어. 무슨 소리야? 그게 내가 공부를 다 못하게 만드는 건 뭘 못하게 아이고, 내가 미쳐. 엄마, 나도 미치겠어. 엄마, 이렇게. 다쳤지만 왜 자꾸 나에게 시험 보러 가라고 하는 거야, 엄마. 나에게 하나뿐인 가족인데.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지 못한 우리 두 사람은 결국 서로를 어설프게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고마워, 민정아. 사랑하는 내 딸, 둘도 없는 내 딸, 엄마, 얼른 나을게, 안 아플게. 잠깐의 작별 인사를 나누고 수술대에 오른 엄마. 수술에 들어간 엄마를 기다리는 시간은 꽤 길었습니다.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이미 세상에 없는 아빠를 속으로 수백 번 부르며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빠, 제발 우리 엄마 좀 도와줘. 긴 기다림 끝에 문이 열리고 엄마의 수술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엄마는 언제 볼 수 있나요? 지금 회복실에 계시니?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뵐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흘러 수술을 마친 엄마의 얼굴을 마침내 본 순간 별일 없었다는 듯이 활짝 웃는 엄마의 얼굴에 갑자기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죠. 병원에 들어선 순간 분명히 오늘 세상 누구보다 강한 딸이 되리란 다짐을 했었지만 그 다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왜 우는 거야? 엄마 이렇게 멀쩡한데? 멀쩡하게 뭐가 멀쩡해? 많이 아파. 괜찮아. 울진 마. 엄마 진짜 안 아파. 너 우는 거 보면 내 맘이 아프잖아. 알았어. 아파하지 마라. 아, 맞다, 엄마. 이렇게 만든 그 자식은 어디 있어? 괜찮다고 웃어 보이는 엄마의 모습이 전혀 괜찮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수술은 잘 마쳤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한숨 돌리고 나니 오토바이를 타고 엄마에게 돌진했던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차올랐어요. 그 사람은 어디 있냐는 제 질문에 엄마가 난처한 채 눈치를 보셨습니다. 그게 있다, 엄마. 태어나고 나면 그때 이야기해줄게. 조금은 어두워진 얼굴로 말을 돌리려는 엄마의 모습이 왠지 가슴에 아팠어요. 혹시나 그 순간의 기억이 엄마를 힘들게 하는 걸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수술은 잘 끝났고 계속해서 괜찮다고 강조하시는 엄마의 모습 때문에 너무 방심했을까요? 며칠이 지나도 회복이 생각보다 더디어진 엄마의 모습을 보며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다른 부위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엄마는 사고 이전처럼 다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방심한 제게 가혹하게 다가왔습니다. 엄마를 낳아주신 존재로 하여금 너무나도 무자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 후 엄마에게 일어난 불운은 너무 불필요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엄마에게 재촉하듯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이 모든 일을 일으킨 사람들은 죄악을 당하지 않을까요?
나는 그저 가만히 있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민정아, 조심스럽게 말문을 여는 엄마의 목소리에서 잔뜩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그 청년을 그냥 봐주기로 했다.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엄마의 황당한 말에 나는 산에 있는 큰 바위처럼 한참 동안 굳어져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서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밥도 제대로 못 보고 사람을 들이받은 운전자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민정아, 내 마음은 다 알아. 지금 하나도 이해가 안 가고 황당하고 답답하겠지. 그런데 있지, 민정아. 엄마는 그 청년이 너무 안쓰러워. 그 청년을 알고 보면 우리 동네에서 꽤 유명하다는데 나이 많은 할머니를 혼자 모시느라 학교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청년이라 한다. 비록 돈을 더 벌겠다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그건 그렇다 쳐도 아무리 그래도 엄마를 다치게 한 것이야. 게다가 그날 사고 말이야. 처음부터 엄마 쪽으로 뛰어오던 것도 아니었고 골목 입구에서 바닥에 앉아 놀고 있던 어린아이 2명을 피하려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해. 만약 못 피하고 아이들과 부딪혔으면 차라리 엄마가 그 정도로 다치는 게 나았겠지. 일부러 그런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아이들을 피하려다가 그렇게 된 것인데 이를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건 어려워. 엄마께 너무 미안하단다. 너희 아빠도 그날 도로에 서 있던 쓰레기를 서로 피하려다가 동시에 일어난 일이었고 어떤 사람에게나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만. 할 수 없었어. 엄마는 그냥 용서하기로 했다. 단 하나, 너가 수능 시험을 보지 못했던 것은 마음에 한이 되었지만 내 딸이니까 착하고 똑똑한 내 딸은 얼마든지 해낼 거니까. 엄마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어서 당황스러웠고 억울하고 분했던 마음도 있었지만 엄마의 말씀을 듣고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능 시험을 다시 볼 수 있고 엄마의 불편한 다리도 제가 얼마든지 대신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억울한 마음은 100% 없어지진 않았지만 엄마의 뜻을 따르기로 마음먹고 엄마를 돕는 데 집중하기로 했어요. 밤에는 다리가 불편한 엄마를 도와주고 함께 시장에 나가서 일을 하며 아침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합니다. 낮에는 제수를 준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는 제가 잠을 자는 시간이 너무 짧다고 걱정을 하셨지만 제가 정말 강해지기도 한 건지 피곤함을 모른 채 지냈어요. 게다가 학교 다닐 때보다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엄마가 하시는 일을 같이 하게 되니 오히려 엄마와의 사이도 끈끈해지는 기분이 들어 좋기도 했습니다. 힘든 하루지만 소소한 행복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좋아하는 곰돌이 푸우 이야기 중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그래도 행복한 일은 매일 있다. 엄마의 치료와 저의 재수를 준비하는 1년 동안 정말 행복한 일은 매일 있었습니다. 엄마와 함께하여. 함께했던 하루 중에서는 행복한 일 하나가 꼭 있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일상생활을 보내며 어느 정도 적응하게 되던 중에 수능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낯선 날이 엄마와 제 앞에 나타났어요. 새벽 시장에 엄마와 함께 나갔던 시간이었는데 어서 오세요. 무엇 드릴까요? 하고 물었을 때 엄마가 반갑게 대답했고 그때 누군지 알 수 없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곧 전년도 오토바이 사고를 내었던 그 남자였어요. 당시에는 그의 모습을 살피지 못했는데 이번에 만났을 때는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이 남자의 등장으로 마음속에 묻어둔 분노가 어느 정도 일어났지만 엄마의 말씀을 떠올리며 계속 지켜볼 생각이었습니다. 딱하게 생각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 앞에서는 많이 긴장되는 것 같았습니다. 벌벌 떠는 어깨를 하고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던 남자의 얼굴은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엄마도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보온병에 들어있던 차 한 잔을 남자에게 건네며 반가운 어투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는 무슨 소식으로 왔어요? 춥죠. 이거 한 잔 들어요. 감사합니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여태 일하다 온 거예요? 네, 지나가는 길에 동네 분들께 여쭈어 보니 여기로 가면 뵐 수 있을 거라고 하셔서 아직 다리가. 여자가 말을 끝내지 못하고 있었다. 불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뭘 여기까지 와서 죄송하다고 그러시는 건가요? 시간도 흘렀고 이제 정말 괜찮은데 벌써 1년이나 지났어요. 아직도 미안해하며 살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하루도 빠짐없이 죄송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도저히 과거의 일로만 두고 살아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따님이랑 새벽부터 힘들게 일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뭔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혹 제 얼굴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힘드시다면? 그런가요? 좋네요. 잘 됐어요. 마침 나도 오늘 누군가가 도와줬으면 하는 일이 있었는데. 엄마, 이거 여기 주소로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엄마, 지금은 뭐 해요? 1년 내내 그날의 생각에 사로잡혀 마음이 아프겠죠. 할머니를 모셔야 하기도 하고 밥벌이도 해야 하는데 몸이 2개여도 부족할 것 같아요. 1년이 지났는데도 죄책감이 여전히 찾아오는 만큼 그때 당신이 할 때 한 거짓말도 없었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몸이 건강하게 잘 지내면서 그런 일을 하려면 조금씩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해. 이전 일이니 용서하고 미워하지 마세요. 엄마의 말에는 아무것도 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수업이 없던 날에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던 1년 전의 그날을 되새기며 애써 모른 채 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알려준 주소로 배달을 해주었고 온 남자는 또렷하게 우리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장사가 끝나는 시간까지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서로가 조금은 어색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자리를 유지했을 뿐이었죠. 장사를 마무리하는 동안 분주한 어머니와 제 손길을 어쩔 줄 모르고 지켜보기만 하던 남자가 시장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가자 어머니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남자의 행동에 당황해버린 어머니와 제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저 남자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잠깐의 침묵 끝에 남자가 말했습니다. 1년 전 뜻밖의 발생한 사건으로 불편함을 느끼게 해드려서 미안하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갑자기 나타나 이렇게 막연하게 접근하여 죄송하다. 동네 어르신들께서 제 상황을 알려주셨으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게 용서를 주셨다고 알고 있다. 제가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에 상응하는 매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민 끝에 찾아뵙게 되었다. 찾아와서 즉시 사죄하고 싶었지만 주변에 다른 상인들도 계셔서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까 우려하여 주저하게 되었다. 뜬금없이 찾아봐서 죄송하다. 그러나 미안하다는 얼굴로 대해 주셔서 고맙다. 제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감사했습니다. 제가 일으킨 불편함에 대한 보상은 어떠한 돈으로도 충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동안 매일매일 죄송한 마음으로 모았습니다. 보상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린 것 같지만 작은 돈이긴 하지만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따님이 그날 수능 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재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부족한 돈이지만 등록금이나 다른 데 사용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주제 넘었다면 죄송합니다. 남자는 무릎을 꿇고 한참 동안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획이 쳐다본 엄마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거렁 맺혀 있었고 저 또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동안 혼자 끙끙 앓았을 마음과 고생이 눈에 띄었습니다. 보기에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남자가 이야기를 마치고도 우리 세 사람 사이엔 한참 동안 눈물소리만 맴돌았고 침묵을 깬 것은 누구의 목소리도 아니라 엄마의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남자에게 다가가 바닥으로 꼬소진 몸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바닥은 찼으나 이제 일어나세요. 남자는 망설이는 듯했지만 엄마의 손에 이끌려 몸을 일으켰고 순간 휘청하는 남자를 보며 엄마는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리에 쥐났어요. 남자가 네라고 응하자 엄마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솔직해서 좋아 하며 남자의 짧은 대화에 피식거렸습니다. 웃음이 도중에 새어나왔습니다. 농담을 던지면서 얼마나 넓은 마음이 있어야 가능할까요? 엄마의 웃음소리에 남자도 조금 긴장이 풀린 것 같아서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작은 미소에 엄마가 남자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웃으니까 더 좋네. 이름이 뭐라고 했죠? 이현석입니다. 얼른 집에 들어가 봐요.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날 이후로 남자는 아마도 엄마와 연락처를 교환했는지
시장에서 배달이 필요한 날에는 언제나 찾아와서 필요한 양의 배달을 해주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러한 남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었는지 엄마는 남자가 오는 날에 평소보다 더 말씀이 잘했고 웃는 얼굴을 보는 나 또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엄마가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나는 그 해의 수능 시험을 예정대로 잘 치를 수 있었고 그 후에 의도했던 대학에 무사히 합격했습니다. 엄마는 받은 남자의 돈을 정말 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 주셨어요. 대학에 입학한 이후 학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아르바이트와 대학 공부로 인해 엄마를 도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그 남자가 대신하여 엄마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필요한 양만큼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예전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좋아하게 되어 엄마에게 돕는 날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주 얼굴을 보게 되면서 제법 농담도 주고받는 사이가 되니 만약 책에 오빠가 있었더라면 이런 느낌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엄마의 몸도 불편하시고 아빠도 돌아가시고 없으니 저도 몰래 의지할 것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착실하고 마음씨 착한 남자의 모습은 우리 부모님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어서 마치 오빠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민정아, 아직 집에 안 갔으면 이리 와서 오빠 뭐 하고 있는지 좀 봐라 라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엄마의 메시지를 받고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서 불이 나게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대체 무슨 사과를 친 건지 엄마가 메시지를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져서요. 머릿속으로 상상의 나래는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도착한 시장에서 무수히 많은 상상들 속에서는 전혀 없던 완전 충격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갑자기 구석에 턱을 꿰고 앉아 꼬박꼬박 졸고 있는 오빠를 발견했죠. 제가 온 걸 눈치채고 조용히 하라는 손모양을 입 앞에 가져다 대는 어머니가 되고 있는 팔뚝 아래로 검은 머리칼이 흔들리는 모습이 정말로 웃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와 나는 그렇게 한참 동안 둘이서 키득키득 웃다가 구매하러 온 손님들도 오빠의 그 모습이 재미있고 안쓰러운지 속삭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거래를 하시고 가셨어요. 잠에서 깬 오빠는 졸지 않은 척 조용히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해석이 잘못되었어 안타깝다. 방금까지 즐거웠고 웃겼던 상황이 오빠의 죄송하다는 한마디에 가슴 아프게 느껴졌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오빠를 가족처럼, 형제처럼 여기는 현석이에게 이제야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어. 오빠는 내가 자신을 상처받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따뜻하고 다정하게 대해줬어. 그리고 나는 오빠에 대한 다른 감정을 품게 된 건 기말고사가 끝나고 대학 선배들과 함께 술을 마셨던 날이었어. 평소 술을 잘 못 마실 정도로 술을 못 마시던 나는 강제로 술을 마시게 되어 취해버렸고 함께 있던 친구들이 내 휴대전화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 형제가 없이 엄마와 둘이 사는 걸 알기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어. 그 상황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화를 받고 너무 놀라 곧바로 저를 데리러 올 수 없는 엄마에게 부탁했었죠. 그래서 오빠가 나를 데리러 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기억에 남는 것은 한 가지뿐이에요. 택시를 기다리며 웅크리고 앉아있던 책에 바닥이 차갑다며 자기 신발을 벗어 그 위에 놓으며 어깨에 겉옷을 덮어주던 그 모습만 기억나요. 그 모습이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까지 내 마음을 설레게 한 건 오빠의 작은 친절로 인해 내 심장이 가만히 있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의 설레던 기억으로 인해 나는 오빠를 평소와 같게 대할 수 없었죠. 혹시 내가 오빠를 좋아하고 있는 건가요? 하지만 누군가를 좋아하고 연애를 하면서 제 인생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바쁘게 느껴졌습니다. 현실을 깨닫고 나니 마음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았어요. 아, 그냥 내 인생의 바다를 본 적 없는 타인의 친절 때문에 헷갈렸던 거구나. 그렇게 좋아하고 싶은 듯한 마음으로 오빠를 정말 친오빠 같은 사람으로만 생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학 생활 4년이라는 시간도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엄마는 오빠 덕분에 새벽 시장에서 친절한 배송 서비스로 손님들과의 신뢰를 쌓았고 오빠는 엄마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는 취업하기 위한 길을 들었습니다. 어떤 직장이 좋을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큰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안정적이고 오랜 기간 동안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원했었어요. 평생 돌봐주고 싶은 엄마를 생각하면
안정적인 직장보다 더 필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을 줄이며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즐기는 시간을 포기하며 취업 준비를 해왔더니 취업을 목표로 했던 한 공기업에 문제없이 취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정아, 취업 축하해. 이제 어른이 되었네, 엄마. 평생 행복하게 할 테니까 나만 믿어줘. 민정아, 축하해. 너라면 회사 생활도 척척 잘 이어갈 거야. 고맙다, 오빠. 오빠의 응원과 도움도 고마워. 정말 많은 힘이 되었던 건 알아요? 내가 한 게 뭐 있단 거야? 다 너가 똑똑하고 성실해서 잘 된 건데 두 사람의 축하를 받으며 저는 한층 더 성장한 기분을 느꼈어요. 그리고 가족만큼 제게 큰 힘이 되는 존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레 오빠를 가족으로 여기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취직을 하고 나니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자연스레 늘어났습니다. 보통은 일하느라 피곤해서 바빠서 시간이 더 줄어든다고들 하는데 저는 달랐습니다. 대학을 다니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지난 4년이 더 바쁘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퇴근 후의 시간들은 온전히 엄마와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너무 행복했던 저는 그동안 묻어두게 되었어요. 외면했던 오빠에 대한 감정이 다시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떼어놓을 수 없는 사이가 된 오빠와 저, 그리고 엄마. 이대로 영원히 행복할 것 같았던 일상에 변화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퇴근 후 오빠를 만나러 가던 길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민정아, 나 오늘 너 만나러 못 갈 것 같다. 왜 그래? 오빠, 무슨 일이야? 할머니께서 오빠의 인생에서도 1순위였던 모든 것을 항상 먼저 챙기고 생각했던 오빠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빠를 어떻게 위로해드려야 좋을지 막막했어요. 저도 아버지를 보내드렸던 적이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이유로 장례식장에서 오해를 하는 오빠를 말없이 토닥이며 안아주던 엄마를 보면서 위로란 것은 꼭 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과 마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오빠 곁을 지켰고 저희 곁에 오빠가 있어 위로를 받고 힘이 되었던 것처럼 오빠 또한 제가 곁에 있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또한 마음껏 울고 슬퍼하기를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짊어졌을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상상할 수 없지만 이제라도 조금은 오빠 자신의 삶도 살아보기를 응원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힘겹게 작별 인사를 전하던 오빠의 말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다정하게 웃어주는 오빠를 향해 갑자기 한번 나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둘이 함께 식사를 하다 오빠가 무심코 던졌던 그 말이 마음에 계속 걸립니다. 이제는 진정 나 혼자인 것 같은데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세상의 가족이라고는 나 혼자뿐인 것 같습니다. 겁도 나고 두렵기도 하지만 언제부터 내가 그런 것을 두렵게 생각했는지 궁금해져서 자신이 우습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늘 일상이었던 것이라 오빠가 혼자라고 할 필요가 있는지 내가 있고 우리 엄마도 계셔도 어떻게 하나 고맙다고 말이라도 해주면 마음이 풀릴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바로 꼭 참고 싶은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참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미 오빠를 제 가족으로 생각해 왔었어요. 오빠가 우리 엄마를 아들로 대하는 것이 좀 그랬기에 우리 둘을 함께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제가 이 사람의 가족이 되어도 괜찮을까요? 언제 어떤 타이밍에 오빠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아야 제 진심이 잘 전달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이한 인연으로 만나고 저와 제가 사랑하는 우리 엄마에게 필요 이상으로 다정하고 착했던 오빠처럼 소중한 인연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떤 선택이 현명할지 고민되네요. 섣불리 마음을 털어놓는 것도 만약 오빠의 마음이 제 마음과 다르다면 모두에게 미안할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몇 달 아니면 몇 년 동안이나 이 고민을 계속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어진 소중한 인연은 꼭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좋은 생각을 공유해 주실 분이 계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남겨주신 모든 이야기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읽어보고 저희 셋의 인연이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